자, 오늘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로라 이노베이션의 화장을 정말 크게 만들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오로라 이노베이션에 관심이 많이 없으셨더라고요. 저도 사실 처음 알기도 했고. 네, 뭐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많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 테슬라를 뭐 딱 떠올리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오로라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스펙 관련주, 특히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스펙을 통해서 상장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펙은 저에게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괜찮은 기억이었지만 많은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좀 흔히 말 악몽의 사실 상품이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로라도 이제 스펙 이후로 나왔다가 한번 정말 호되게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자율주행은 그냥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쪽, 그다음에 만약에 미국 쪽을 할 거면 테슬라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로라 이노베이션 얘기하고 나서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진짜 관심을 갖고 투자하셨더라면 쏠쏠했을 텐데. 예, 앞으로도 뭐 지금 뭐 엔비디아도 손잡고,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모든 유수의 그런 자동차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들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추이를 같이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실 미국 주식 얘기도 하지만 전 지금 시점에서 궁금한 게, 요새 국장이 너무 좋잖아요. 네네.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국장과 미장의 투자 매력도를 따지자면 대표님은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세요? 뭐 저는 지금 원래 제가 국장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네네. 한데, 딱 그러니까 상반기 만 제한한다면 국장이 미장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지금도 수익률이 좀 더 국장이 네. 더 좋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최근 들어서 이게 글로벌 흐름을 보면 미국장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뭐 S&P 500도 사상 최고치는 가지만 상승세가 좀 누그러지는 모습. 네. 그러니까 딱 차트만 놓고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상승 플랫폼 급등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뭐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화권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는 또 중국의 또 프록시 또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오르면 또 우리 쪽에도 또 같이 또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흐름이 그러면 올 상반기는 좀 이어질 것 같다. 아무래도 미국은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유럽이나 이제 중국 쪽으로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흐름은 상반기 쪽에는 괜찮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상반기 안에서도 1분기예요? 네, 저는 3월까지 다음 달이에요. 근데 한 달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사실 아니, 지금 우리 1월부터 수익 못 낸 투자자분들이 지금 태반이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국장 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뭐 TV 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포인트긴 한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이 있으면 지금은 미국 주식에 추가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국내 주식에 추가하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다만 이제 저는 그 벚꽃 엔딩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멜론 차트에 한 50위에 싹 이제 올라오는 시점. 예, 그때부터는 좀 이제 다시 국장은 아니다. 잠깐, 벚꽃이 지금 3월 초 중순부터 남해부터 시작해서 피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여의도에 오려면 한 4월이 되니까 네네. 저는 이제 그때는 좀 힘들다. 그럼 이제 벚꽃이 휘날리며 이런 하면은 이제 노래 들릴 국장이 때는 휘날리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지금 글로벌이 약간 위아더 월드잖아요. 그 이유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악재가 본격적으로 안 터져서 그렇다. 네. 근데 이제 4월부터는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사실상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미국 말고는 또 안 좋아지는 시장이 연출될 수도 있어서, 네. 뭐 물론 뭐 제가 그거는 그때 상황을 보고 또 다시 또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제 생각은 일단 3월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4월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3월까지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지에서 팔 생각하면 안 되고, 네. 한 요즘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그 관점에서 3월 그때까지 다 보시면 될 월말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월, 2월에 지금 수익 못 보신 분들은 국장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하는 그 시기는 3월 말까지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미장 요새 보면 빅테크 종목들도 오락가락하고요. 뭘 봐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문 대표님은 뭐 보세요?
뭐 저는 뭐 여전히 빅테크 그러니까 M7 계속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말한 뭐 팔란티어나 뭐 포티넷도 많이 올라갔어요. 포티넷. 예, 포티넷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 그 브로드컴은 쓸데없이 지금 인텔 거 지금 인수하게 생겨가지고 그게 쓸데없이 약간 압박받은 거예요 국가에서? 아니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요. 근데 TSMC보다는 낫다. TSMC는 이런 말하는 거지만 약간 그 뭐죠? 그러니까 싸지러 놓은 똥을 치우는 느낌이고 인텔이. 근데 브로드컴은 그래도 먹을 거 있는 걸 가져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브로드컴이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인텔 쪽의 설계 부분은 브로드컴이 인수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쪽은 TSMC 쪽이 가져가는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인텔은 파운드리는 정말 아니에요. 진짜.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 예전에 제가 이 인텔 이야기를 한번 뭐 제가 이야기를 또 많이 드렸던 게 있는데 어차피 인텔은 그러니까 한 10나노 시장 자체에서도 파운드리 안 했던 회사예요. 파운드리라는 건 기술적 노하우가 굉장히 그냥 흔히 말하는 이 중요한 이 사업부거든요. 근데 그 10나노 그 라인을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2나노를 한다? 그거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7나노를 한번 시험 삼아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결국은 못해. 그래서 인텔은 안 돼,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안 되는 사업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와. 네, 그거를 이제 TSMC가 가지고 오니 얼마나 울며 겨자 먹기겠어요. 근데 그럼 그냥 사업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돈 뜯기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근데 인텔에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신 이제 싸게 TSMC 입장에서도 얼마에 인수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 정도로 왜냐면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트럼프의 압박은 덜하겠죠. 그렇죠. 예, 이 정도면 그냥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말을 할 때 먼저 깽값 물었다, 싸게 물었다라고 생각하고 할 가능성이 있고. 삥 뜯기고 있네요. 네, 근데 브로드컴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래도 인텔에서 가지고 올만한 게 결국은 그 설계 쪽이고, 뭐 저는 PC 쪽에서의 CPU 설계 능력은 이미 저는 이제 AMD에게 못 이긴다고 보고요. 그나마 비빌 수 있는 포인트가 제 생각에는 이제 서버용 뭐 그 CPU인데 최근에 이건 또 ARM에게 좀 밀리긴 하거든요. 근데 브로드컴이랑 합을 맞추면 이거는 좀 결과물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브로드컴의 그러니까 이 설계 부분 인수는 나쁘지 않다. 다만 근데 원래 시장이라는 건 누군가를 인수한다라고 하면 일단 주가가 좀 부진한데 저는 오히려 뭐 이럴 때 더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거 말고는 이제 저는 그 원전 쪽도 많이 좋게 보고. 원전. 근데 그게 앞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브로드컴한테 설계 주고 TSMC한테 파운드리 주면은 인텔은 호 떼고 차 떼면 뭐가 남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럼 인텔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분리 매각해서 인텔 자체가 없어질지. 근데 그러진 않겠죠. 그럼 뭐가 있어요? 인텔의 사업부는? 지분을 거기 투자하는 걸 하겠죠. 아, 그러니까 인텔은 남겨놓지만, 인텔은 남겨놓지만 실질적인 사업이나 이제 수익 구조는 그쪽으로 가져가는 걸로 뭐 같이 그렇게 협업해서. 되겠죠.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쪼개기도 될 수도 있겠죠. 인텔의 미래도 잘 모르겠는데 주가가 어쨌든 급등을 해가지고 또 월가에서도 의견이 되게 분분하다고 하는데 지금 인텔에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인텔 자체가 뭔가가 좋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 모멘텀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불안해가면서 인텔에 투자하느니 다른 기업에 투자하겠다. 그 관점에서 지금 보면은 원전을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원전주들 일단 뭐 에너지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대감을 갖는데 이미 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오를 여지는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랑 우리나라 둘 다 좋아질 수 있는 저는 섹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상 원전을 설계하고 흔히 말하는 원전 자체를 그러니까 원전 발전소를 건설할 능력은 없어요.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관련 부분인데 그거는 뭐 엄밀히 말하면 정말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받아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원천 기술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가지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 놓은 원자로는 그 설계의 바탕이 된 게 거의 아니거든요. 완전 새로운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그걸 어쨌든 딴지를 걸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이든 정부였으면 우리나라도 더 싸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빨리 합의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윈윈이에요. 우리나 미국이 윈윈인 게 미국은 실질적으로는 건설 능력이 없어요. 수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건설을 하게 수주를 받으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로를 설계를 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거 설계할 거야라고 하면 이걸 건설사에서 보증을 해줘야 돼요. 아 그래 이거 이 원자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이거 속된 말로 이거 사고 안 나게 우리도 건설할 수 있어라는 걸 건설사가 보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건설이 돼요.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박셀이라고 이제 미국 제일 큰 이제 건설 회사가 있잖아요. 하물며 자국 원전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의 그 원자로에 보증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터질 것 같거든. 예. 그래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수주한 게 없어요. 예, 그 3마일 그 흔히 말하는 그 원전 누출 사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글로벌적으로 뭔가를 원전 내에서 힘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계속 원전을 지어줬기 나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원전 건설 단가도 우리는 싸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국가에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랑 경쟁을 했을 때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흔히 말 미국은 실제로 건설 능력은 없다. 근데 우리는 또 미국이라도 뒷배를 올라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같이 원전을 수주하는 지금 현재 이 구조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서로 좋다. 미국은 어차피 못 만들어. 네. 하지만 야 미국이랑 같이 건설해? 그러면 미국이랑 뒷배를 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돈을 같이 벌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 구조는 괜찮아서 국장에 있는 원전주, 그러니까 미장에 있는 원전주 모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가 있어요? 뭐 일단 그러니까 원전을 건설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뭐 국장이야 당연히 이제 1등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이제 1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미국의 단점은 원전을 제대로 건설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예, 아예 없어요. 근데 기대감이 있는 회사들은 많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오클로라든지 오클로라든지 아니면 뉴스케일 파워 그러니까 SMR 관련 종목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뭐냐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어차피 모든 지금 SMR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찍히는 게 가장 빨리 찍히는 회사도 오클로긴 하거든요. 근데 오클로가 그게 가장 빨리 찍혀도 2027년이에요. 아직 멀었네요. 그러면 그럼 실체가 없잖아. 실적이 안 나오잖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면 2027년까지는 어차피 뭐 실적 CG도 이거 관계 없겠네? 어차피 실적 안 볼 거니까. 기대감으로. 네. 그리고 밸류도 매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바이오 같은 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물론 뭐 요 며칠 사이에는 좀 하락은 하긴 했지만 그것도 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SMR 관련 쪽은 더 오를 여지는 있다. 특히 이번에 인도랑 미국이 그 합의 보면서 인도의 SMR 시장을 미국이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사실상 SMR을 흔히 말하는 건설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급등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SMR이라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오클로, 그다음에 뭐 뉴스케일 파워 뭐 이런 회사들이 될 거니까 뭐 저는 그쪽 관련 미국의 SMR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원전은 지금 뭐 전기를 많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옛날에 탈원전이었다면 지금 원전을 다 이제 뭐라지? 부흥이야. 갑자기. 다시 탈원전에서 그냥 원전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고 있죠. 그 지금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어떤 단어를 쓰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전 르네상스. 네네. 르네상스란 말 갑자기 순간 입에서 안 떼어서. 고급 단어 쓰고 싶으셔가지고. 원전 르네상스 시대로 지금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있는 이제 원전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컨스톨레이션 에너지, 아니면 뭐 비스라 에너지 같은 뭐 이런 회사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원전을 권력이 돌린다는 건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 우라늄이 또 많이 사용되겠죠. 그러면 이제 카메코 이런 회사들도 저는 괜찮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원전이 왔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주가가 안 올랐던 게 아니고요. 원전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된 관련된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한 종목씩은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마트러스 딸기우유 드시는 문선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